애지중지 키운 딸이 결혼하고 싶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했고 말투는 예의 있었고 딸을 바라보는 눈빛도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껄쩍지근한 기분. 사연 주인공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해지는데요. 사육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눈에만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걸까요? 딸의 행복을 믿고 싶었던 아버지는 결국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남자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민철입니다. 나이는 올해 70이고 7순이 되었죠. 요새는 부자나 돈이 많은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굳이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요식업으로 성공했기에 음식점 체인점 1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 하나 오픈할 예정이고 부지를 선정하러 다니느라 바쁘지요.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살다 보니 돈이 저절로 벌어졌지요. 저는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겉모습을 보신다면 아마도 제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남들이 보기에 저렴하고 시장에서만 볼 것 같은 저렴하게 옷을 사서 자주 입는 편이고 소소한 옷차림으로 다니는 편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좀 있는 사람들처럼 호화로운 명품이나 꾸미는 것들은 그리 큰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면 오랫동안 물건을 쓰는 편이고 그래서 제 물건들은 대다수 낡았기 때문에 돈이 많아 보이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죠. 워낙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돈 쓸 시간도 없고 그런 호화로운 물건들의 가치를 사실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가난했고 배운 것이 없었던 터라 단지 요리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열정 있게 살아오면서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맛 좋은 음식들을 대접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어느새 제가 만든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쉽지 않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인생에서 한두 가지는 가슴을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저 역시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경계를 더 명확히 그리게 되었고 사람을 더 깊이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만큼 절실히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돈이 좀 있다는 걸 압니다만 제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사실 아끼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람을 많이 사랑했지만 제가 일에 바쁜 나머지 아내로서 가족으로서 외롭게 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했는데 아내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제게 이리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좀 잘 부탁해요 여보. 비록 당신이 가정에 소홀했지만 당신 일에 대해서 그만큼 열정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요. 당신을 원망하던 순간도 많았지만 나는 그래도 항상 당신을 존경했어요.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건 바로 우리 딸 지은이에요. 지은이 잘 부탁해요. 그렇게 아내는 딸이 중학교 1학년 한참 엄마 손 많이 탈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딸과 저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빠서 딸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근처에 저희 형님이 살고 있었기에 형수님께 부탁을 좀 드렸지만 형수님도 고2, 고3 연년생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기에 대학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을 보는 둥 마는 둥 했죠. 재혼을 하세요, 서방님. 혼자 사춘기 여자애 어떻게 키우시려고 하세요? 자고로 딸은 엄마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서방님한테도 내조해주는 부인이 필요해요. 바쁠수록 안과 밖이 나눠줘야지. 안 그럼 서방님 신경 쓰여서 바깥 일도 못 보세요. 형수님, 죄송하지만 전 재혼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간지 얼마나 됐다고요. 시간 없어서 아내도 못 봤는데 재혼을 어떻게 합니까? 지은이 봐주실 수 없으시다면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유, 참 능력 있어서 좋다 했더니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네. 맞습니다. 형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없었고 바빠서 재혼할 시간도 없었던 게 맞습니다. 애시당초 꿈도 꿀 일이 아니었죠. 우리 딸은 그래서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밥해 먹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도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자라났죠.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감사하게도 돈이 따라왔던지라 그 돈으로 딸을 주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는 자유를 주었어도 우리 딸은 나쁜 친구들이나 나쁜 길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일하면서도 검소하게 살았고 아내 역시 그렇게 알뜰하게 살았기에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란 딸은 당연히 돈을 아끼고 학상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저는 늘 아비로서 자격 미달인 자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돈이 있었기에 딸이 원하는 거나 배우고 싶은 거는 다 대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뜻밖의 미용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용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런 기술보다는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딸이 제법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했기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져 훌륭한 신랑감 만나 기복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만 딸은 미용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보이며 그것을 꿈이라 말하며 그곳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미용 쪽으로 전문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충분히 서울 4년제 갈 공부 실력이 되었지만 다 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졸업한 후 강남의 유명 미용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미스코리아도 많이 오는 미용실이었는데 딸은 그곳에서 스텝으로 일하며 밑바닥부터 열심히 배우며 올라왔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못 모르고 요리를 시작할 때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것이 생각이 났고 딸의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 대해 이해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실력이 늘으면서 조금씩 승진하게 되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손님들이 딸을 지명하고 찾을 때마다 딸은 머리해 주면서 행복감을 느꼈지요. 저도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허나 자라면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제 딸은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남자들을 만나는 것 같았고 살면서 연애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눈 감아 주었는데 어느 날 할 말이 있다면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아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아빠 말고는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괜찮으면 아빠한테 사윗감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아빠 시간 괜찮아? 그럼 언제든 괜찮지. 우리 딸이 벌써 30이 되었구나. 그래 이제 너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결혼할 때 되기는 했지. 웬만하면 시간 맞춰볼 테니 니들 괜찮을 때 잡고 아빠한테 말해줘라. 알았어 아빠. 나는 아빠가 내가 원하는 일 이제껏 다 들어준 것처럼 내가 선택한 남자도 백년 손님으로 잘 대해줄 거라 믿어. 딸이 얼마나 그 사윗감한테 빠진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에 대해 열정이 남다른 만큼 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으니까요. 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든든하기도 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정말 귀하게 키운 딸이었지만 그래서 시집가는 게 아쉽긴 했지만 딸아이를 언제까지나 제가 끼고 있을 순 없기에 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딸이 선택한 사윗감이라면 보지 않아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딸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오던 손님이야. 오랫동안 단골로 오가며 친해졌는데 지금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 우리 지은이가 그리 말을 하니까 아빠도 궁금하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해? 제가 묻자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작은 가구 제작 일을 하시는데 늘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만드는데 정성이 굉장해.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 만났는데 말이 잘 통하고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따뜻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더라고.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좋다면 아빠는 반대하지 않아. 다만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그 사람의 진심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결정해야 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딸을 믿는 가운데서도 걱정하는 게 기우라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당당한 태도를 보며 그래도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있겠지 싶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저와 약속을 잡고서 나를 잡아 사윗감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윗감이 온다 그러기에 재료를 사다가 익숙하게 제가 집들이용 요리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요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바로 저였기에 큰 시간 안 들이고 그럴듯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냈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서는 씩씩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건우입니다, 아버님. 그래요, 어서 와요. 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밝은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호남형으로 여자들에게도 인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씩씩하면서도 살가워서 제 비위를 맞춰주었고 얘기를 들어보니 딸이랑 같은 결의 사람 같았습니다. 줄곧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 중에는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하며 딸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과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딸이 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애정과 믿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딸의 행복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습니다. 제 아이라면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딸도 이미 결혼 상대자로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첫인상을 남긴 뒤 사위는 저와 친해지고 싶다며 아들 노릇하겠다고 자주 찾아오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딸도 저한테 막 살가운 존재는 아니었는데 뜻밖의 이렇게 사위에게 챙김받고 환대를 받으니 저는 든든하고 기뻤지요. 사위 부모님을 뵙진 않았을 때라서 변죽도 좋고 아들 참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게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러 차례 보니 예비 사위의 행동들은 제게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 있는 동안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쉴 새 없이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더니 벽에 걸린 사진이나 진열장 위의 장식품에까지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런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느낌에 본능적으로 쎄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를 지켜보는 게 저는 우선일 것 같아 어떻게 나오나 보았는데 마침내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신뢰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순간 그의 의도를 헤아리고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은이가 그러니까 미용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혹시 장인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미용실을 차려주신다든지. 미용실? 그는 말을 끝내고는 잠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딸 지은이는 당황한 듯 그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그런 얘기는 아직 이르지 않아?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의 말에 담긴 의도가 뭔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단순히 딸의 꿈을 응원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무언가 계산된 의지가 담긴 것인지. 미용실이라 저는 천천히 말을 꺼내며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은이가 자기 사업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일이겠지. 나도 언제든 지원해줄 마음이 있네. 하지만 말이야, 사업이란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야.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것과 원장으로서 사업을 이끄는 일은 만만치 않네. 그러자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듣는 척했지만 행여나 제가 말을 바꿀까 싶어서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저는 지은이 실력이 아까워서 그래요. 미용실에서 제일 많이 지명당하는 실력 있는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지은이가 워낙 능력이 있으니 자기 미용실 갖는다면 저도 제 일하면서 지은이 외조를 잘해줄 생각입니다. 장인어른의 조언이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우리 지은이 잘 밀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그의 눈빛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수그리다 제가 아무 말 없자 고개를 슬쩍 들다가 이내 곧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자기도 모르게 제 눈을 피했고 그가 돌아간 후 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딸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확신은 확고해 보였고 조만간 식장을 잡고 상견례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네 부모님도 이미 우리 딸을 며느리로 알고 있었고 빨리 결혼을 진행하길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사위를 보니 처음 본 신뢰와는 다르게 점점 마음이 변했고 그의 얄팍한 면이 제 눈에 많이 보였기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미 아닌 녀석이었지만 딸은 너무나도 사윗감을 좋아하고 있었기에 마냥 반대보다는 행여 상처라도 받을까봐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결혼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아빠, 혹시 아까 그 사람이 나 미용실 차려주란 소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냥 그 사람 행동이 아빠 눈에 석연찮은 게 좀 보여서 겸사겸사 하는 말이야. 네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빠 나이처럼 연륜이 쌓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딸은 잠시 주춤거렸지만 이내 인정하기 싫었던지
사위에 대해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좀 봐줘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빠. 그 사람 나 힘들까봐 그런 거야. 얼마 전에 진상 손님 만나서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인데도 원장님은 나만 혼내셨거든. 아니라고 말대꾸했다가 그만두란 소리까지 들었어. 그걸 우리 오빠가 본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내 미용실을 차려서 직접 운영하면 힘도 덜 들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얘기해 준 거고, 나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 내 가게 가지고 슬슬 독립하고 싶기는 했어. 너 혹시 그 사람한테 아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어? 그냥 아빠가 자수성가한 요식업 대표라고만 말하긴 했었어. 숨기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결 방안을 준 거야. 굳이 남의 밑에서 일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나이 있는 만큼 자존감 다치지 말고 내 사업 차리라고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망설이니 나 대신 말해준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쁘게 보지 마, 아빠. 부탁이야. 딸은 좋게만 생각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정말 한참 생각이 모자란 아이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말을 자기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더욱 결심했죠. 섣불리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딸과 예비사위가 함께 있을 때는 그가 딸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가 보기엔 어딘가 찜찜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매장 중 한 곳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몇 마디 조언을 건네던 중 한쪽 테이블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었던 예비사위 건우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이한테 들었나 저는 딸의 입단속을 끝까지 안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건우는 저를 보고 고개를 들더니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 여기 음식이 괜찮은가? 직접 만든 메뉴니까 맛없으면 내가 문제일세. 이미 처음 뵀을 때 아버님 요리에 반했었어요. 저는 매장 요리도 좋았지만 저를 위해서 차려주신 그때 요리가 더 좋긴 했습니다. 고맙네 그려. 그래도 매장 또한 손님들을 위한 요리였으니 맛있게 먹어주고 많이 홍보 좀 해주면 좋겠어.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도대체 녀석이 왜 이곳에 찾아왔는지 의중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주문해서 먹은 접시 옆에 건우의 노트가 열려 있었고 펜으로 무언가를 적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보통 음식만 먹는데 공부하러 왔나? 혼자 뭘 그렇게 적고 있었나? 다른 건 아니고 지은이가 꿈이 있다고 해서 제가 도움이 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직접 노트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행동이 참으로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란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짓는 대신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자네가 지은이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니 애비로서 정말 고맙다네. 사실 지은이의 미용실 사업 얘기를 듣고 나도 한동안 생각이 많았어. 근데 자네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네. 저는 결심한 대로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원하는 것이 나올까 싶어서 꼴깍 침을 삼켰고 저는 사위의 기대대로 해주는 대신 한숨을 푹 쉬고는 지금 가게 사업 상황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함새 요즘 내가 처한 형편이 좀 어려워졌네. 지은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운영하던 여러 매장이 17군데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다 폐업한 상황이고 지금은 여기랑 다른 2군데만 남게 되었다네.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은이 사업 도와주기가 버거워.
건우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비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 건우가 왔던 시간에 매장에 그리 사람들도 많이 붐비지 않았었고 건우는 제 말을 얼추 믿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지은이는 알고 있나요? 아니, 딸아이가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아이에겐 말하지 않았네. 자네와 결혼 준비 중인데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지은이는 아빠를 많이 의지하잖나. 아니 그래도 따님한테는 말씀하셔야죠.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지은이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있는데 당황스럽고 놀라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감정이 더 맞는다 생각이 들었지만 사위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가 사위의 마음이 진실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은 이유이기도 했지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자네가 미용실 얘기를 꺼냈을 때 참 고마웠다네. 우리 딸을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며 든든했지. 하지만 지금 형편에 내가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네. 자네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네. 작은 가구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새 그런 사업도 많이 뜨고 있다고 하더구만. 내가 이제는 애비로서 부탁함세. 자네가 우리 딸을 잘 이끌고 힘이 되어 주게나. 이런 상황 때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다행인지 몰라. 그리고 이건 우리 지은이에겐 비밀일세.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잘 들리는데 딱 봐도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나와 내 딸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참으로 저야말로 당황스럽고 어이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와 사위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은이에겐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지은이를 아끼겠으니 장인어른께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고맙네 그려. 나는 자네만 믿네. 그의 말이 진심인 듯 들렸지만 저는 그의 시선과 표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그의 말에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흔들림을 느낀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진짜 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고민이 많은지 일 끝나고 오면 많이 늦던 아이였는데 집에도 빨리 들어오고 표정도 항상 안 좋았죠. 영 표정이 찜찜하고 걱정이 되었던 저는 딸을 앉혀놓고 맥주 한 캔이라도 따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날은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너 요새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얼굴도 까칠하고. 건우랑 무슨 일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빠 신경 쓰지 말아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딸은 별일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평소에 저에게 안 하던 말투로 얘기하고선 피곤하다며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런 딸의 태도에 불편한 나머지 다시 딸 방에 노크를 하며 들어갔고 딸은 울면서 베개에 묻고 눈물바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딸을 일으켜 세우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힘들다고 왜 말 안 했어? 요새 사업 어렵다며. 나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 줄이나 알아? 건우한테 들은 거야? 내 사업 어렵다고? 기분 탓인지 요새 건우 씨가 나를 피하는 것 같길래 건우 씨가 뭔가 나한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우 씨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아빠가 원망스러웠어. 꼭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집 상황이 어렵다고 예비사위한테 말을 해서 부담을 줘야 하나 싶었어. 그 녀석이 너한테 또 뭐라 그러든? 딸은 쉽사리 말을 하는 대신 떨면서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러대었고
저는 그런 딸을 안아주며 토닥거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펑펑 울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건우 씨가 나랑 헤어지재. 아무래도 아빠 사업이 힘들다고 하니 결혼하는 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 되었나 봐. 근데 괜찮아 아빠 나. 아빠 사업 얼른 추스르고 기운내요. 아빠 옆에는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아빠 정 힘들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빠 빚도 갚아주고 시집 안 가고 아빠 평생 돌보고 살 테니까 아빠는 나만 믿어. 지은이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제 걱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저를 더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효녀이다 사랑스러운 딸에게 감히 상처를 주다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녀석이었죠. 왜 지은이한테 다가왔나 싶더니만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재산을 알고서 뭔가 시작부터 바라는 결혼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니 저는 그것이 사실은 사윗감을 걸러낼 거짓말이었다고 차마 솔직하게는 말할 수가 없었고 일단은 거짓말을 유지하며 딸까지 속여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솔직하게 말한다면 감정 정리 못한 딸이 사윗감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저에게 더 배신감을 느껴 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저는 딸을 위로하며 복잡해진 일에 대해 하나하나 엉킨 실을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도 늙어서 다 되었나 보다. 그런데 사위 녀석도 좀 실망스럽기는 하다. 일이 이렇게 돼서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단박에 우리 집 형편 어려워졌다는 말에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질 수가 있냐?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면서 말이다. 나는 건우 씨도 이해해 아빠. 결혼은 아무래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래도 현실이잖아. 건우 씨로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 만에 안에 아빠가 나머지 사업마저 말아먹어서 빚더미에 올라간다면 그거 다 누가 해결해야겠어. 내가 해결해야겠지. 그럼 사위인 건우 씨도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 사람 성격에 많이 힘들어하겠지. 아직도 딸은 그 남자에게 푹 빠졌던지 저렇게 뻔히 보이는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딸이 그런 치사하고 비겁한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휘둘렸다는 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쓰레기인 녀석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못할 짓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 감정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녀석의 목적은 애시당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고 무남 동료인 우리 지은이가 다 물려받겠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지은이의 마음을 잡아채 갔던 겁니다. 딸은 한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살도 한 달에 15kg나 빠져버렸고 시련의 아픔으로 인해 미용실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딸은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죽했으면 남일에 관심 없는 형수님께서 딸의 상태를 걱정하면서 곁에서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을 데려가도 심리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치료 방법도 없었고 저는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헤어진 것이 천만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딸은 조금씩 시간의 힘으로 진정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딸이 힘들게 이겨낸 만큼 더 좋은 사람이 곧 딸과 인연이 될 거라 여겼고 주변에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얼마 지나고 예비 사인혼과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딸은 항상 저를 보는 눈이 순했는데 아침만 해도 멀쩡했던 녀석이 갑자기 눈빛이 서늘해지면서 저에 대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낀 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분명 헤어진 줄 알았는데 같이 오는 모습에 깜짝 놀랐지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건우가 와서 제 앞에서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은이와 지나가다가 아버님 생각나서 잠깐 들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버님 사업 아주 잘 되더라고요. 매출도 짱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빌딩도 매입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잘 나가지던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라 따님도 속인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아버님께서 원하는 걸 얻으셨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얄팍한 얼굴에 저는 치를 떨었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싶었으니 건우하고 깍지를 끼고 있는 딸이 마음에 걸려서 말 한마디 떼지를 못했습니다. 아빠, 정말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건우 씨한테 그 말 듣고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큰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빠가 건우 씨 사윗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떠보려고 했다면서요? 아빠 건우 씨가 제 마음 갖고 놀았다고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빠가 사람을 떠보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자식까지 속여가면서요? 형수님한테까지 모든 얘기를 들었으니 저는 더 이상 지은이에게 어떤 해명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한테 미안하기는 해도 제 행동에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유건우라는 남자를 확실하게 우리 딸의 사윗감으로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건우는 이미 딸의 마음을 또 뒤흔들어 놓았고 쉽게 딸을 놓아주며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뭔가 아버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전 아버님 재산 1원 한 푼 가져갈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요? 물론 돈 좋죠. 하지만 그렇게 지은이의 마음을 이용하면서까지 돈에 눈 뒤집힌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은이와 결혼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뻔뻔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지은이가 자기에게 푹 빠져 있어 더욱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었고 저는 그 말에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없어 입술이 떨려왔죠. 그렇다면 참 다행이군.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욕심이 없어서 말이야.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 욕심은 좀 있어야 하네. 그래, 내가 그때는 자네를 좀 떠보려고 그런 말을 했네.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고 딸 가진 아비로서 당연히 그런 걱정은 들 수 있는 것일세. 자네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내 맘 알게 될 거야. 예비사위는 뭔가 자신이 이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 앞에선 엄청 예의 있는 몸짓을 했지만 그 승리의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놈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며 웬만한 여자 못지않게 엄청 여우짓을 하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딸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남자밖에 없었기에 저는 일단 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는 척을 했고 얼른 결혼하기 전까지 건우의 모든 것을 밝혀내어 딸이 제대로 손절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젊은 남녀의 사랑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딸은 한번 잃은 건우를 또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건우 편에 서서 저와 적을 지었습니다. 건우가 원하는 것을 들으니 이내 잘 안 되는 자기 사업을 접고 제 밑에서 일을 배워나가며 저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그럴싸했지만 한마디로 지은이와 결혼해서 제 사업을 꿀꺽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녀석이 어디까지 하나 보고 싶어서 야심도 패기도 마음에 든다고 알겠다며 순순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신 내 딸이 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도와달라고 했죠. 건우의 힘으로는 지금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말은 듣지도 않았던 딸이 건우의 몇 마디에 넘어와서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녀석과 딸의 결혼 준비를 돕는 멍청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건우에 대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밑에서 일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자마자 잔머리는 잘 굴러갔던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들 몇 곳을 돌아다니며 어느 날부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저도 이 사실을 몰랐다가 12호점 직원이 내게 어느 날 말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할 말 많아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큰 소리로 주문하길래 그냥 목소리가 좀 크고 씩씩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주문받고 음식을 내줬는데 갑자기 되도 않는 자기 머리카락을 음식에서 나왔다고 우기고 갑자기 주방에 저희들 허락도 없이 쑥 들어오더니 엄한 트집을 잡으면서 위생이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청소 좀 잘해야겠다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괜찮은 여자 손님들 오면 자기가 아예 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전화번호 있는 명함 슬쩍 흘리고 하는 짓이 가관이라니까요. 진짜 CCTV가 증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도 자기 잘 봐두라고 여기 사장님 사위 될 사람이라며 엄청 건들거리며 말하는데, 사장님, 진짜 저런 이상한 사람 사위로 들이는 거 아니시죠? 직원의 말에 저는 얼굴이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쓰레기인 줄만 알았더니만 아예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는 폐기물이었죠. 지은이가 참 사람 볼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자식을 결혼 상대자로 들여와 제 속을 뒤흔드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순진한 것이지만 애비가 이렇게까지 말리며 들어야 하는 것인데 말을 통듣지를 않으니 이쯤 되니 저는 건우 이놈이 정말 가구 공방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궁금했죠. 아무리 봐도 그냥 여자 통수 치는 사기꾼 같았거든요. 저는 사람을 붙여 예비 사위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붙인 사람이 예비 사위 건우에 대해 알아온 내용을 들으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양파 같은 놈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벗기면 벗길수록 드러나는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힘들 지경이었죠. 그는 딸에게 자신이 32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2살이었습니다. 무려 자기 동안인 얼굴을 이용해서 10년이나 속인 것이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짜 주민등록증도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한두 번 누구를 속인 솜씨가 아닌 것이었죠. 이 정도면 계획적이었습니다. 공방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쉽게 접을 만큼 공방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고객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소송까지 걸린 상태였습니다. 공방의 직원 몇몇은 이미 그를 떠났고 남아있는 직원들 역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보다도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그가 한 번의 이용 경력과 수많은 사실혼 관계에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우가 4년간 결혼 생활을 했었고 그 결혼이 사별로 끝났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죠. 사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엔 딸에게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이 사실을 알면 건우를 더 불쌍히 여기며 그의 편을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단순히 동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건우의 전 아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산낙지를 잘못 먹은 질식사였죠. 문제는 사고 이후 건우가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건우 씨가 집에 있었고 병원에서 사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집에서 뭘 했는지 아내가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말에도 다음날 병원에 갔으며 목소리도 굉장히 차분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망한 아내 쪽 지인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산낙지로 질식한 것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산낙지를 통째로 먹다가 그리 되었다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군다나 건우의 전부인은 산낙지를 먹기는 했지만 꿈틀거리는 것이 징그러워서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산낙지를 통째로 먹다가 죽었는지 그것도 이상했죠. 보험회사 측에서도 뭔가 있다 싶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해서 유건우한테 8억 원을 내줘야 했고
그리고 그 돈은 흥청망청 너무 쉽게 다 써버렸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속에 더 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심부름꾼이 준 사진을 보고 저는 더 기막혀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여자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가고 있었는데 4년 정도 된 사이였다 하고 사이에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건우랑 얼추 닮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사이에 여자까지 있으면서 감히 우리 딸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쉽게 사기를 칠 생각을 했는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이 사실을 숨기고 넘어가는 건 아버지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곧바로 이 이야기를 한다면 건우가 내 딸을 더 교묘하게 설득할 빌미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보 같게도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그래는 표현할 수 없지만 딸은 정말 건우를 많이 추종하며 사랑하는 듯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딸 스스로 그를 떠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저 사진 속 여자분은 우리 지은이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저 여자분도 건우에게 속고 있는 겁니까? 심부름꾼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건우가 계속 숨기고 있는 걸로 보아하니 사진 속 여자도 속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 속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심부름꾼이 알려준 번호로 사진 속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목소리는 맑고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유건우 씨 아시죠? 다름이 아니고 저는 건우 씨와 관련된 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건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건우 씨요? 저희 애아빠인데 무슨 일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혹시나가 역시나 유건우는 사진 속 어린아이의 애아빠가 맞았습니다. 어쩐지 닮아 보인다더니만 저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달래어 해결하기 위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건우 씨와 제 딸의 결혼 문제로 연락드린 겁니다. 결혼이요? 건우 씨가 결혼을 한다고요? 저는 수연의 반응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건우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보면 볼수록 난 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았네요. 수연 씨, 이 문제는 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저도 이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은 언제든 맞출 수 있어요. 수연이란 여자는 건우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저는 수연이라는 여자를 만난다는 존재를 숨기고 건우 부모님과 상견례 날에 딸까지 있는 자리에서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얼마 뒤에 건우가 결혼을 위해 잡은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VIP 룸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부른 수연 씨를 먼저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수연 씨, 제가 신호를 드리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연 씨는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딸과 건우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건우와 딸 그리고 예비 사돈내외까지 다 같이 왔습니다. 건우는 여느 때처럼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더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나 제대로 있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모친이라는 사람은 재혼한 남편과 함께 상견례장에 나왔고 자기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의시되며 지연이와 제 길을 죽였습니다. 우리 건우가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천재 소리 듣고 자란 녀석이었어요. 부모 잘 만났으면 서울대도 가고 한 자리 꿰찼을 녀석인데 그래서 내가 보태준 것이 미안해서 처갓집만큼은 우리 건우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집안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닌데 어디 사돈 마음에 차시겠습니까? 이래저래 저희 딸이 건우 안 사람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는데요. 그럴 리가요. 사돈 정도면 충분하지요. 그래서 늘 감사하답니다. 우리 건우를 그렇게 예뻐하신다고요? 듣기로는 지은이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 대를사위 삼으셔서 사업을 물려주실 생각인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희야 대환영이지요. 어디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는지 헛한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자 건우는 제 웃음이 기분이 나쁘다는 듯 목에 힘줄을 세웠고 지은이는 건우의 눈치를 보며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애시당초 이 자리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부드러우면서도 할 말 다 하게끔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네와 지은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나도 축하할 마음으로 지켜봤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내 딸과 함께 하려면 내게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네. 아버님,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체 여기까지 와서 뭘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저는 빙그레 웃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나에게 혹시 말하지 않은 게 있는가? 지금이 기회네. 뭐든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자네 진실함을 믿고 결혼을 추진할 생각도 있다네. 아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 사돈? 우리 아들이 지금 뭘 속이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빠, 아직도 건우 씨를 못 믿는 거야? 후회해도 내가 한다니까? 그냥 아빠는 건우 씨 믿고 내 행복을 빌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모두가 다 건우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우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모든 사람이 자기 편임을 알고 기세 등등하게 숨기는 것이 없노라고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숨기거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잘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의 태도를 보며 사람 속이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 이미 기회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다면 과거 결혼했던 이야기는 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새로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사이에서 아이도 있던데 그건 지은이한테 다 얘기했나? 건우는 순간 멈칫하며 제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이라니요? 건우 오빠가 결혼을 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지은아, 아빠 말 잘 들어라. 그 부인 죽었다더라. 보험금으로 8억 탔대. 네 남편 될 사람이. 섬뜩하지 않냐? 딸이 놀란 얼굴로 건우를 바라봤고 그러자 발뺌하던 사돈 역시 건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딱 봐도 사돈의 눈치로 봐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뻔뻔하게 나온 것이었죠. 첫 번째 결혼이 맞았고 두 번째 역시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었지 아이가 있었으니 이건 사실혼 성립이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건우는 팔짱을 끼며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스럽게 첫 번째 결혼은 인정하지만 두 번째는 증거 있냐고까지 배째란 식으로 나왔습니다. 허나 딸의 반응은 뜻밖의 격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하나 없다고 했잖아. 아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했으면서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다 무슨 소리야? 오빠도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지은아, 그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이미 끝난 일이니까.
난 네가 괜히 신경 쓸까봐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끝난 일이라니? 네가 말하지 않았으니 끝난 게 아니라 숨긴 게 된 거지. 사별한 아내의 이야기도 지은이에게 할 수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널 믿기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나이는 또 왜 속인 거야? 지은이 너 저 사람 나이 몇 살인 줄이나 알아? 너랑 띠동갑이야 녀석아. 42살. 딸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앞으로 힘들고 더할 나위 없는 상처를 받을 테지만 이 녀석한테 인생을 휘둘리느니 잠시 아프고 털고 일어나는 게 나았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녀석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역시 정신이 든 듯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놈을 노려보았죠. 사별? 나이를 속여? 오빠, 그게 정말이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 우리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당당하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봐. 답답해 정말. 지은아, 내가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던 거야.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어. 건우는 손을 들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별로 끝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네가 보인 태도가 문제야.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받자마자 흥청망청 쓰며 아내의 보험금을 행운이라며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이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그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아주 내 뒷조사를 했네. 돈 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지은이는 절대 날 못 떠날걸? 내가 당신 딸 마음 갖고 있는데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자 가만히 잠자코 떨고 있던 딸이 건우의 귀싸대기를 내리쳤고 저는 이 타이밍에 수연이를 불러야 할 것 같아서 나오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숨어있던 수연이가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단정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왔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야, 수연아, 네가 여기 어떻게? 내가 못 올 때 오긴 했지? 당신 저 여자랑 결혼한다며? 나랑 우리 정우 두고 저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사실이야?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돈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였냐고. 건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멍하니 수연이를 바라보다가 곧 불안한 듯 건우를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오빠, 혹시 아는 사람이야? 이분이 대체 누구냐고. 건우는 입술을 꼭 깨물고 시선을 피하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말할게요.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건우 씨와 4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정우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친자 검사실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방안이 순간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건우를 흔들었습니다. 저 여자 말이 사실이야?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 거짓말했다면서 그렇게 비난했으면서 당신은 그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 나를 밟을 수가 있는 거야? 날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지켜준다고 했으면서 당신 내 아버지 돈이나 노리고 나한테 결혼하자 했던 거야? 건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이가 갈렸던지 쐐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희 사이 증거가 필요하다면 보여드릴게요. 이건 건우 씨가 제게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지난달에 애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건우가 수연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과 넌 나의 전부야 같은 문구가 적힌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라는 정우의 백일잔치, 돌잔치 다 함께 아빠로서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지요. 딸은 짧은 탄성을 뱉어내고 화면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더니 눈빛은 어느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건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딸은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던지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다가 건우가 뿌리치는 바람에 셔츠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아, 진짜 이거 비싼 루비통 셔츠인데, 아, 참 진짜 내가 그 셔츠보다도 못해? 내 배신당한 마음보다 그 루비통 셔츠가 더 중하냐고. 이 상황에서 너는 그런 말이 나오냐? 그래, 너보다 이 셔츠가 더 중하다. 그렇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너를 사랑했던 건 맞는데 네가 내 사랑을 의심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다 깨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한 너 때문이라고. 딸은 다시 한번 달려들어 건우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 말을 듣더니 수연이도 참지 못하고 건우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건우 씨, 어제까지만 해도 내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와 정우는 대체 뭔데? 어떻게 4년 동안 나를 속일 수 있어? 어제 전화기에다 날 사랑한다고 했지? 당신한테는 사랑이 대체 몇 개인 거야? 결혼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할 셈이냐고. 건우는 여자들의 성화에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도망가려 했지만 그것도 여기는 제 매장이었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맘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게 해놓았죠. 지은과 수연은 도망가는 그를 잡아채고 여자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을 보여 건우를 꼼짝없이 만들었고 건우는 두 여자가 무서웠던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건우는 그 와중에도 억울하다며 난리 부르스를 주며 경찰서에 갔고 더 어이없었던 것은 경찰에 잡혀간 아들과 이어서 괜히 피해볼까봐 엄마라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며 건우를 낳기만 했지 아무 상관없다며 선을 긋고 자기 아들 아니라며 남편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우는 결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너무나도 뚜렷해서 세상과 잠시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달라졌습니다. 한때 건우에게 푹 빠져 그의 모든 것을 믿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저를 따르며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체적으로 살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딸은 그만두었던 미용실 말고 다른 곳에 취직하여 일을 다시 시작하며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하며 일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건우와의 일은 딸에게 큰 충격을 남겼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혼자 있고 싶어하며 외출도 꺼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건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남자라면 치를 떨며 평생 저랑 같이 살기로 다짐했다는데 저는 아무래도 조만간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꼭 갈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딸과 함께 일상을 되찾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은 미용 일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점점 더 밝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밝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더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람은 결국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이제는 건우라는 이름도 그와 얽혔던 시간도 모두 잊기로 했습니다. 딸과 수연 씨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길 바라며 저도 제 삶의 평화를 지켜가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서로를 아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말은 번듯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럴듯해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 그리고 돈과 책임 앞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딸을 사랑한 아버지의 방식이 처음에는 거칠고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부모의 불안은 괜한 의심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마지막 경고일 때가 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얼굴을 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인 척 다가와 마음을 흔드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사연을 들으신 분들도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약속보다 책임을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